오스몰 농도는 측정 불가 떴습니다. 난 좀 별론 것 같아. 거시기에 넣고 이걸로 수축을 하겠다? 식약처랑 공정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분이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pH가 러브젤이라는 어찌 보면 성인용품 같고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돌아온 개인용 윤활젤 리뷰 2탄입니다. 제 역대 영상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탑3에 뽑는 영상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도 꾸준한 조회수, 여러분의 댓글과 참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영상이에요. 러브젤이라는 어찌 보면 성인용품 같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대놓고 사기도 좀 그런 이 제품을 과연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싹 전수조사를 했던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전 영상에 대한 비하인드를 하나 말하자면, 그때 특정 브랜드에서 제가 오스몰 수치를 재는 그 기계를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살짝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는 브랜드의 도움 없이 사비를 들여서 모든 컨텐츠를 제작함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런 복잡한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2년 전 그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긴 했지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국내법상 윤활제는 화장품류와 의료기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의료기기 중에서는 1, 2, 3등급 초음파용, 내시경용, 개인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급 개인용 윤활젤이 가장 심사가 까다로워요.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쓰는 거니까. 유일하게 삼투압 농도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 삼투압 농도가 왜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즘 나오는 3등급 젤을 한번 싹 보고,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 젤들도 한번 보고, 이번엔 특히 또 일제 제품들도 몇 개 껴봤습니다. 의료기기 제품은 전성분을 패키지에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의료기기 조회 사이트에 가면 일반인들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브랜드부터 볼게요. 자, 바른생각이 생각을 바르게 고쳐서 핑크색을 냈어요. 헬시러브 젤입니다. 그때 그 영상에서 바른생각 노란색, 파란색이 수치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딱 올릴 때쯤에 어떻게 핑크가 나오게 돼서 거기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이 형태도 있지만 일회용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올리브영이나 쿠팡 등등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의 오스몰 농도는 352, pH는 5.97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그램당 가격이 저렴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바나나 러브젤입니다. 용기가 재밌어. 근데 3등급이야. 이게 의료기기는 이 내용물에 접촉하는 용기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의료기기란 거죠.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 뭔가 제일 사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3등급이야. 그래서 참 재밌어요.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오스몰 농도는 352, pH는 5.97로 고시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형은 두 개가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같아요.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알로에 겔 같이 뭉치는 그런 제형입니다. 다만 이 제형이 좀 지속력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PH4라는 브랜드의 디오렌 메디 밸런스톡 리페어 컨트롤 개인용 윤활제입니다. 얘는 용기가 다르죠? 이렇게 템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주입하는 용도의 일회용 젤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을 위한 레시피가 있고 이 제품을 위한 허가번호를 받았어요. 같은 내용물에 꿀이나 아사이베리 추출물 같은 특별한 성분들을 넣어서 따로 뭔가 커스텀 허가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3급인 것도 있고 2급인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리프레신 질세정기는 질세정기 허가를 받은 2급 의료기기. 그래서 걔는 세정용으로 쓰는 거고 얘는 윤활용으로 쓰는 3급인 거죠. 그런 의료기기 언급이 없는 모든 이런 형태의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자, 오스몰 농도는 476, pH는 4.72로 고시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PH4의 제형은 비교적 경도가 좀 덜 단단하고 흐르는 느낌이에요. 제형이 좀 다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제조사는 주식회사 에이스 제약입니다. 제약회사네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죠. 이런 거 만들기에. 그러나 에이스 제약 제품들을 조금 조사해 본 결과 의료기기 젤 3급, 2급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상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이름이 센 놈이야. 무려 맨솔이 들어있는 남성용 롱타임 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나올 비의료기기 제품에도 에이스 제약 제품이 좀 있는데 약간 이 판의 고인물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만든 3급 젤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 포트폴리오가 있잖아. 유니밤의 내추럴 젤이고요. 유니밤 제품은 공홈에서 안 팔더라고. 나는 쿠팡에서 샀는데 공홈에는 되게 예쁘게 브랜딩해서 오로라 젤이라고 팔고 있는데 그건 또 화장품이야.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화장품인 게 있고 의료기기인 게 있어. 잘 보고 사야 돼요. 오스몰 농도는 340에 pH는 4.3이고요. 그대로네요. 포뱀브 젤은 깔끔하게 생겼죠? 이것도 공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뱀브 젤, 하나는 오일?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기 제품 오스몰 농도는 353, pH는 4.28로 고시된 그대로입니다. 제형도 초반에 나왔던 헤어의 제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알로에 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리보라는 회사의 러브젤 개인용 윤활제 어플리케이터형입니다. 주식회사 이노트라는 제조사에서 만들었고요. 의약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네요. 뭔가 믿음이 가는 기업이긴 한데 오스몰 농도는 535, pH는 3.32입니다. 고시된 것보다 조금 수치가 오바되긴 했는데 이 정도는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제형은 앞쪽에 나온 알로에 겔 같은 제형이에요. 체레미 마카입니다. 주식회사 인스팅터스. 저는 체레미가 개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이 오스몰 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개념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회사고 실제로도 그런 제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품목 허가 번호도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튼 체레미 마카에는 수용성 2개를 포함해서 의료기기 실리콘 젤이 있어요. 실리콘 젤은 뭐죠? 실리콘 젤은 수용성이 아니라서 오스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오일입니다. 세포에 전혀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죠. 그래서 WHO에서는 오히려 실리콘 젤을 많이 권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사용감이 굉장히 찐득한 그런 오일 같아요. 그리고 지울 때도 비누로 잘 씻지 않으면 이렇게 손에 몽골몽골 맺히는 그런 독특한 기름 같은 제형이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같은 실리콘계 성인용품 혹은 이런 실리콘계 콘돔이랑은 또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치만 오스몰 걱정은 없는 거지. 체레미 마카의 MD 젤케어 라벤더와 알로에 향만 다르고 모두 같은 허가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의료기기 3급입니다. 전의 형태보다 튜브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사용하기가. 성분 특이사항으로는 진짜 알로에베라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네요. 오스몰 농도는 식약처 고지대로 380 이하로 나오고 있고요. pH는 4.5, 4.88입니다. 이 전체 3등급 기기를 봤을 때 가격 대비 저렴한 거는 바른생각 그리고 리보러브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의료기기가 아닌 화장품 젤! 이번에는 또 일본 제품까지 국내외 다양한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포인트가 형태가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심히 보고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게 돼요. 과연 어떻게 썼을까? 사실에 기반한 말일까? 이런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스미즈의 이너 리프레싱 젤입니다. 미스미즈가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가 지금은 의료기기 질세정기와 이 제품 2개로 이제 딱 정착을 한 것 같아요. 형태는 이렇게 탐폰 형태로 얇아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형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면 화장품은 또 의료기기와 다르게 쓸 수 있는 성분의 폭이 넓어. 그래서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더 끈적하고 질척하고 좀 더 촉촉하고 이런 다양한 기교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제형은 앞에 나왔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라이트하게 잘 늘어나는 제형입니다. pH는 4.49. 그렇지만 오스몰 농도는 1541 나왔습니다. 허허. 다음은 메디온입니다. 메디온도 다양한 여성 생활용품 만들고 있는데요. 논란의 235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리뉴얼을 거쳐서 지금 주사기 형태가 의료기기 허가받은 거 1개, 그리고 아닌 버전 3개가 있어요. 그때 밸런스 젤이 오스몰이 한 800 정도 나왔는데 의료기기는 뭐 당연히 잘 나오겠거니 하니까 이번에 그냥 일반 이너케어 젤 구매를 해봤고요. 오스몰 농도는 1377, pH는 3.93 나왔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 좀 매일 쓰라고 안내가 돼 있는 게 난 좀 별론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377을 매일 쓸 건 아니지 않나? 어쩌다 한번 젤이 필요할 때 쓰는 건 그렇다 치는데
다음 제품은 인클리어라는 브랜드의 페미닌 마사지 젤입니다. 주식회사 노블스 웨트러스트의 제품이고요. 웨트러스트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친구한테 추천받았던 이너감이란 브랜드가 여기 거였고 굉장히 다양한 의료기기 혹은 그냥 이너케어 젤들을 만들어 왔더라고. 근데 저는 정말 개념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료기기랑 화장품을 딱 카테고리로 나눠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솔직한 거잖아. 상세 페이지를 볼 건데요. 과학적인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글리세린 프리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스몰 농도를 높이는 건 글리세린뿐만이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다중 글라이콜류.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특정 성분이 아니야. 총 오스몰 농도인 거지.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이 제품의 오스몰 농도는 측정 불가였습니다. 그 전에도 말했지만 측정 불가는 몇 천대가 넘어간다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pH는 5.22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브랜드 좋은 2, 3급 젤 준비할 거라고 예상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오래된 브랜드 아닌가요? 케어허입니다. 이 편의점이나 모텔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브랜드 같은데 콘돔 제품을 메인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메디바이스 코리아가 회사 이름입니다. 오스몰 농도는 측정 불가 떴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 케어허가 아닌 거야. 케어 힘이 아닐까요? 제형은 완전 달팽이 에센스처럼 쫙쫙 늘어나는, 이게 글라이콜류가 이런 특징이 있다니까. 점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뭐 오래된 브랜드라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스트로글라이드가 제가 1편에서 굉장히 충격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몇십 년간 산부인과에서 추천했던 그런 제품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준이 생겨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케어허도 그거에 맞춰서 좀 제품을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엘리에입니다. 포엘리에는 개인적으로 이너 퍼퓸부터 시작해서 되게 재미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마침 오스몰 250 러브 마사지 젤이란 걸 런칭했어. 나는 이런 제품이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자, 250은 맞췄어. 근데 의료기기가 아닌 거지. 뭐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지. 뭐 허가가 좀 오래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금이 부족하다던가. 그렇지만 양심 있게 250에 맞춰서 출시를 한 거죠. 사실 식약처에서는 이런 거 편 들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편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스몰 농도는 267, pH는 3.94입니다. 개 중에 가장 묽어요. 그래서 좀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용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것조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제품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빨리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제품은 본격 니폰 브랜드입니다. 유명한 제품이죠. 페페 젤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자료조사 하다가 너무 재밌었어. 이게 페페만 있는 게 아니고 페페가 있고 페페가 있고 팸팸도 있어. 굉장히 다양한 팸팸이 있더라고요. 좀 패키지가 여성 타겟이 아니라서 우리가 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화장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이 제품의 오스몰 농도는 무려 67입니다.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처음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총 4개의 성분밖에 없어요. 물, 점증제, 방부제 끝입니다. 이렇게 오스몰이 낮으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에서 물이 뺏기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가는 현상 정도? 6.84 정도로 중성이 나왔는데 제형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특이해요. 정말 거미줄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화장품에서 본 제형 중에 이런 제형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특이한 제품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몸에 피부에 쓰세요? 자, 다음은 무려 텐가에서 나온 젤입니다. 플레이젤 내추럴 웨트, 그 중에 빨간색 사봤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남성용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요즘 좀 여성용 제품이랑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본 제품은 확실히 한국이랑 레시피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방부제를 쓰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오스몰 농도는 364가 나왔어요. 근데 pH는 6.52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제형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이렇게 다 쭉쭉 늘어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제형들과 비슷하게 몽글몽글한 젤 느낌.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느낌. 자, 마지막은 나투젠의 클라디움 아쿠아 마사지 젤 로션입니다. 일본어가 써 있어서 완전히 일본 제품인 줄 알았는데 나투젠은 또 한국 회사더라고. 제일 저렴해. 이만한 사이즈가 4,000원이고요. 10g당 1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삼투압 수치는 333 나왔어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pH가 초록색. 초록색이면 거의 약 염기성이거든요. 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부제가 나 이거 처음 보는 방부제인데 진짜 처음 봤던 이유가 잘 안 쓰는 이미디졸리디닐 우레아가 방부제로 쓰였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언급해보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이거 댓글에서 보고 구매를 했거든. 여러분, 자무 스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완전 처음 들어봤어. 이게 자무라는 어떤 허브요법인데, 이거를 이제 물에 적셔서 문지르거나 혹은 삽입을 하게 되면 탄력이랑 뭐 수축이 된대. 내가 너무 궁금해.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으로 수축이 되는 거지? 하면서 성분을 봤는데 성분이 무서워요. 정제수, 소금, 포타슘 알륨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자, 소금, 혀가 오그라들죠. 포타슘 알륨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데오드란트에서 땀구멍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백반 소금으로 된 제품이죠. 이거를 거시기에 넣고 이걸로 수축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 거시기 세포를 포기하고 수축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이거 그냥 사서 겨드랑이에 발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는 사실은 충분히 보호막이 있는 단단한 피부예요. 그렇지만 점막은 다르죠. 실제로 점막으로 뭔가를 흡수시키면 거의 몇백 배가 넘는 흡수율을 보여주는 게 점막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경 써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쉬쉬하는 분야일수록 오히려 이상한 무서운 민간요법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엄마랑 이모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엄마랑 이모한테 제 영상을 보내주시고 적당한 걸 구매를 해서 꼭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무 스틱에 대한 살짝의 위험성 언급과 함께 오늘 개인용 윤활젤 2탄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도 한번 연구를 끝냈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3급제를 그룹을 하고, 그리고 아닌 화장품류를 그룹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화장품으로 나온 이너젤은 절대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건 있어. 한국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일본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성분과 그에 해당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실험이나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기가 귀찮고 그럴 시간이 없다면 그냥 식약처에서 다 인증 끝난 3등급을 사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식약처 선생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이 영상을 반드시 친구와 언니, 이모, 엄마에게 공유를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여성 건강을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